자, 자이스토리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생명 시스템에서의 기본 단위 1번. 자, 생명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맞고, 그 다음에 세포는 생명 시스템에서 생명 활동을 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예요. 단세포는 세포 하나가 개체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 수행을 한다. 이것도 맞고요. 생명 시스템은 세포, 이거 바뀌었죠? 조직, 기관, 개체 단위로 구성이 되니까 5번이 틀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라이보솜, 세포막, 소포체 중에 하나이다. C가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B, 요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라이보솜, 리보솜이죠. 라이보솜.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소포체에 해당이 돼요. 소포체 중에서도 핵하고 붙어 있는 거친면,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거친면 소포체에 해당이 되는데, A는 소포체다. 맞고,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TP를 소비를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C의 구성 성분에는 인지질이 있다. 그쵸?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충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5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A 같은 경우가 라이보솜이고, A가 라이보솜이고, 자, 그 다음에 B는 핵이고, 그 다음에 C가 마이토콘드리아죠. 그죠? 핫도그처럼 생기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3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라이보솜이다. 맞고요. B에는 유전 물질인 핵 안에는 DNA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RNA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C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각각 핵, 엽록체, 라이보솜 중에 하나이다. 자, A가 엽록체죠. 그죠? 자, A에서는 포도당이 분해돼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는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인 거고, 이 A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니까 이것은 빛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동화작용이 일어나니까 틀렸고요. C는 당연히 동물세포에도 있죠. 핵이니까. 그 다음에 C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C는 라이보솜인데 라이보솜 안에는 RNA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이제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라이보솜에는 라이보솜 RNA라고 해가지고요. rRNA라고 하는 게 조 안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전물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식물세포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세포호흡의 장소는 마이토콘드리아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에서는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대화 내용이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에는 단백질이 있어. 그렇죠. 단백질 있고.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을 해. 맞죠?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을 해. 이게 기체 입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단순 확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하는 게 산소, CO2와 같은 크기가 작은 기체 입자, 기체 분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소수성 물질,
보통 이제 지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수성, 지용성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 막을 통해서 직접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확산으로. 그 다음에 7번. 그린 가는 세포막의 일부를 나는 가를 구성을 하는 인지질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인지질 이중층이고, 기억 같은 경우가 바로 인산기, 친수기에 해당이 되는, 친수성 작용기에 해당하는 인산기, 니은이 지방산사슬이죠. 네, 여기가 소수성 물질에 해당이 돼요. 물하고 친하지 않은 거죠. 자, X는 인지질이다. X 어디 갔니? 이건가? 맞지. 그 다음에 가는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맞죠? 물에 대한 친화력은 기억 부분이 니은 부분보다 커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자, A 같은 경우는 이게 막단백질이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막단백질이고, 이 막단백질은 포도당, 지방처럼, 아이고 포도당 아니구나. 지방은 아니고 포도당, 단백질처럼 입자의 크기가 크거나 이온, 나트륨, 칼륨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띤 입자 또는 친수성 입자,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입자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전하를 띤 입자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직접 통과하는 애들은 아까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입자 크기가 작거나 또는 소수성 입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단순 확산. 그러니까 이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를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를 하는 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입자의 크기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소수성, 치수성 입자에 대한 구분도 해주죠.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경로 1과 2를 나타내는데, A하고 B는 각각 단백질하고 인지질이래요. A가 단백질이고 B가 인지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A는 막단백질, 막죠? B에서 친수성을 띠는 부분은 인산기를 갖고 있는 기억 머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렇게 단순 확산의 경로를 이동하는 물질에는 포도당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저렇게 못 움직여요. 포도당 같은 애들은 이렇게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포도당은 또 이제 물에 잘 녹는 친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를 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가하고 나는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을 때의 변화와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아서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서 나중에 터지게 되는, 여기가 농도가 낮은 저장액 안에 집어 넣었을 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증류수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쪼글쪼글해졌죠. 얘는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 경우는 고장액 안에 집어 넣었을 때라고 봐야 되니까, 이거는 소금물에 집어넣은 경우죠. 자, 그래서 가는 증류수다. 틀렸고, 가에서 물이 적혈구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투라고 하는 현상은 저농도에서 어느 쪽으로? 고농도 쪽으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이 스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언제까지?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삼투라고 합니다. 이때는 ATP 소비가 일어나진 않아요. 나에서 삼투가 일어나죠. 농도 차가 있으면 무조건 삼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농도 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용질이 직접 이동을 하면은 뭐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확산. 그 다음에 용매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삼투 이렇게 불러줍니다. 둘 다 그 농도 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ATP 소비 안 하고. 그 다음에 11번.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 까닭을 인지질의 특성과 관련지어 서술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세포 내외부를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 그러니까 물은 친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인지질이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이중층을 이루고 있어야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친수성 물, 안쪽을 채우고 있는 친수성 물하고 이렇게 맞닿으면서 훨씬 더 물질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바깥하고 그래야 안에 용해성도 좋고 투과성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 부분이 세포막 안팎을, 그러니까 세포 내 외부를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친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안쪽을 소수성 작용기인 지방산으로 마주보게 하고, 바깥쪽을 물하고 닿는 친수성 인상기 머리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서 대응되게 하면서 이중층을 만들어서 훨씬 더 이 물질의 이동을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세포막의 구조다. 그리고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구조다? 세포 구조다. 세포 내 외부의 환경을 구분지어주는 경계가 되는 게 바로 세포막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표는 세포 A와 B에서 세포 소기관의 유무를 나타냈는데 A하고 B는 각각 은행나무 잎세포와 사람의 간세포래요. 그러면 은행나무 잎의 식물세포건 사람의 간세포건 간에 마이토콘드리아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A가 바로 은행나무 증코, 그죠? 그 다음에 B가 사람의 간세포 리버,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은 동그라미가 맞고, A는 은행나무 잎세포 맞고요. B에는 세포벽이 없죠. 세포벽은 식물세포가 가지는 특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린 간은 어떤 식물에서 얻은 세포의 모습을 나하고 다는 각각 이 식물의 세포를 증류수와 20%의 소금물 중 하나에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세포막과 세포벽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가 더 바깥에 있으니까 A는 세포벽에 해당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포막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얘가 이제 중심 액포인데, 액포는 하는 역할이 노폐물뿐만 아니라 이 세포의 농도, 그러니까 삼투압을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얘가 빵빵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저장액에 집어넣는 거고. 얘는 지금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이제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데,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는 소리는 결국 얘는 저장액 안에 고장액, 더 농도가 높은 고장액 안에 집어넣었다. 그다음 얘는 등장액이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농도가 같은 용액 안에 집어넣으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으니까 액포의 사이즈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A는 세포벽인 거 맞고, 나는 식물세포를 증류수에 넣은 모습이 아니라 고장액, 농도가 높은 소금물에 넣은 거고, 가의 식물세포를 20%의 소금물에 넣으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그 다음에 14번. 자, 나의 식물세포에서 일어난 현상을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함께 서술하시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즉 나는 20% 소금물의 농도가 세포 내부의 농도보다 높아서 어디에서? 세포 내에서 세포 외부로 물이
빠져나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자발적 반응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개의 비커에 증류수 10% 소금물, 20% 소금물을 각각 200ml씩 넣고요. 껍데기를 제거한 같은 크기의 그 달걀이 얇은 막 있잖아요. 그쵸? 그 막이 일종의 삼투막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막을 넣은 달걀 A, B, C를 준비를 하고 각각의 질량을 측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투 현상으로 물이 들어오면 달걀이 빵빵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물이 빠져나가면 질량이 감소를 하겠죠. 자, 그림과 같이 비커에 A부터 C를 넣고 일정 시간을 둔 다음에 A부터 C를 비커에서 꺼내서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만 A 같은 경우는 증류수에 들어놨으니까 얘는 달걀 내부의 농도가 좀 더 높겠죠. 그러니까 A는 얘는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 C는 20% 소금물이가 농도 차가 더 심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6보다는 더 많이 감소할 거예요. 여기는. 자, A는 0보다 크죠. 다에 A부터 C를 넣은 비커에서 모두 삼투가 일어난다. 예, 맞아요. 실험 결과 달걀에서 빠져나간 물의 양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많을 수가 없죠. 농도 차가 클수록 더 많은 양의 물이 빠져나가야 되죠. 언제까지 움직인다?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확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식물 잎이 시들어 버렸을 때 물을 충분히 주면 다시 싱싱해진다. 그 까닭을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과 관련지어서 서술을 하시오. 식물의 잎이 시들어 버리면 식물 세포 내 물의 양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돼요? 세포 내 농도가 체액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물을 충분히 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래는 이제 뿌리털에서 흡수를 하는데 뿌리털 세포 내부의 농도가 밖에 물을 준 흙의 농도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포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물을 충분히 주면은 뭐에 의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뿌리털에서의 흡수를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될 거는 농도 차이에 의한 삼투가 일어난다. 네, 그 정도는 반드시 써줘야 답이 맞겠죠, 결국에는. 자, 이제 내신 대비 필수 문제. 자, 17번부터 한번 봅시다.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물질 대사는 생명체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가 아니라 생명체 내에서예요. 안팎은 아니에요.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번부터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가와 나를 나타내는데,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거는 소화작용에 해당이 되고, 소화는 이화죠. 그 다음에 CO2하고 H2O가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광합성 작용에 해당이 되고, 광합성은 대표적인 동화작용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에서는 이화니까 에너지 방출, 나는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 맞고, 가와 나는 그쵸, 모든 물질 대사에는 모두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물질 대사의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알맞은 작용은, 자,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작용은 이화작용, 발열 반응이죠. 이거는 이화작용. 거꾸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작용은 바로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죠. 흡열 반응. 자, 그 다음에 20번. 표는 물질 대사인
세포 호흡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연소를 비교를 했대요. 자, 세포 호흡 같은 경우에는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니까 30에서 40도 사이가 맞고, 그 다음에 연소는 4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효소는 반드시 필요하고 얘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즉 효소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공장에서 요소를 만들 때는 높은 열을 가해야 하지만 사람의 간세포에서는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요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까닭은 생명현상에서 이 촉매 역할을 해주는 바로 뭐 때문에? 효소의 작용 때문에. 정확하게는 촉매 중에서도 화학 반응을 더 원활하고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정촉매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효소의 작용 때문에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자, 다음 22번. 효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생명체 내에서 합성이 됩니다. 단백질 합성이니까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 있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효소는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열에 대단히 취약해요. 그래서 얘는 단백질은 40도씨 이상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열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변성 작용이 일어나서 단백질의 기능이 상실돼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의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빨라진다라고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다음 23번. 그림은 어떤 효소 X와 두 종류의 반응 물질을 나타냈는데 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질의 특이성이라는 걸 가져서 이렇게 효소의 입체 구조하고 딱 맞는 기질의 물질 대사에만 관여를 하고 맞지 않는 애는 작용을 못해요. 따라서 효소 X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효소 X는 반응물 A에만 결합이 가능한 거죠. 효소 X는 반응 후에 다시 재사용 가능하고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열변성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열쇠와 자물쇠 관계로 설명을 하는 효소의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은 어떤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 A부터 C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효소, 반응물, 생성물. 일단은 농도가 지속적으로 줄어야 되는 건 반응물이 생성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A 같은 경우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바로 A는 반응물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줄어든 만큼 늘어나야 되는 B가 생성물에 해당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농도의 변화가 없는 C가 바로 효소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25번. 그림은 상처가 난 피부에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렸을 때 거품이 발생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혈액 안에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촉진해요. 그러면서 과산화수소에서 나오는 산소가 바로 살균 소독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혈액 속 카탈레이스는 이 화학 반응의 반응물이 아니라 촉매예요. 이 반응은 이화예요. 즉 이렇게 과산화수소 이 H2O2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이런 작용이에요. 자, 화학 반응 결과 산소가 발생해서 거품이 발생을 하고 상처가 없는 피부에 떨어뜨려도 아무런 작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혈액이 있어야 돼요. 혈액 안에 있는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다음은 감자즙의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인데, 자, 과산화수소의 반응은 다음과 같대요.
자, 가설을 세웠고 시험관 A와 B에 3%의 과산화수소 5ml를 넣고 A에는 증류수, B에는 감자즙을 넣은 후에 같은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기포를 관찰을 했고 A는 증류수를 넣었더니 발생을 안 했고 B에는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자즙 안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탈레이스의 주 성분은 단백질인 거는 맞아요.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탈레이스의 주 성분은 단백질인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빠르게 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예, 맞죠? 나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큰 게 아니라 작죠. 왜 그러냐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기 때문에 즉 발열 반응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효소 사용하기 전에 즉 에너지 관계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에너지 그래프로 보면은 이거는 반응 물질의 총 에너지, 얘는 생성 물질의 총 에너지, 그 다음에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에너지의 차이, 요게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인 반응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데 촉매를 사용해 주게 되면은 바로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활성화 에너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B에서보다 A에서가 더 작아야지 되겠죠. 촉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7번.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사용되는 사례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뭐 우리 대표적으로 효소가 많이 쓰는 게 소화제, 그렇죠? 소화제 같은 거, 네, 소화제. 그다음에는 세탁 세제, 예. 예, 이런 것들이 예, 실제로 효소가 사용이 되죠. 자, 그다음에 자 내신 1등급 문제 한번 봅시다. 28번. 그림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냈는데 A는 가와 나의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니까 이거는 촉매 작용을 해주는 효소겠죠. 자, 효소고 이거는 이화작용에 해당이 될 거고 거꾸로 가 같은 경우에는 동화작용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A는 효소다 맞고 가 반응은 동화작용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어야 되는 거고 나 반응의 예로는 세포 호흡이 있고 다 효소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에너지 출입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9번. 다음은 당뇨병 진단에 대한 자료이다. 건강 진단에 사용되는 소변요 검사지에는 포도당 산화 효소가 들어있으며 소변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 이 효소에 의해 포도당이 산화되어 검사지가 청색으로 변한대요. 검사지가 진한 청색이라면 당뇨병 검사를 추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기억에 대한 포도당 산화 효소니까 당연히 단백질로 되어 있을 거고 포도당의 산화 반응에서 효소는 소모가 안 돼요.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포도당 산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죠. 촉매작용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번. 다음은 생간하고 감자를 이용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다. 생감자 안에는 다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시험관 1부터 3에 과산화수소를 15ml씩을 다 집어넣고 1은 그대로 놓고 2와 3에는 비슷한 크기의 생간 조각이랑 감자 조각을 집어넣었어요. 기포가 둘 다 발생을 했고 1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생간하고 감자에는 둘 다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으니까 과산화수소 반응이 분해 반응이 촉진이 됐을 거고 2에서 발생한 기체는 그렇죠.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돼버리면 이 H2O2는 물이랑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죠. 예. 기포 발생이 끝난 3에 3% 과산화수소를 더 넣으면
다시 기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감자 조각 안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는 효소니까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다시 넣더라도 분해 반응이 진행이 돼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동일한 화학 반응에서 효소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의 에너지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즉, 이 부분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효소가 있었을 때가 얘는 있을 때, 이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가 큰 걸로 봐서는 효소가 없었을 때의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크고 이때는 작죠. 그러면 가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A예요. 맞아요. 효소는 B의 값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다. B는 반응열이고 이 반응열은 화학 반응 시에 출입하는 열량이에요. 출입하는 에너지로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경우도 변하지 않아요. 같은 화학 반응이면 저 반응열은 출입하는 열량은 같습니다. 따라서 효소는 B의 값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A 값, 요 값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죠. 혈액이 응고될 때의 변화는 나와 같다. 혈액이 응고될 때는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하고 같아야 돼요. 효소가 없을 때고. 자, 그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날 때 변화는 가와 같다. 이거는 발열 반응이란 말이에요. 흡열 반응은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흡열 반응의 에너지 관계 그래프고, 참고로 여러분들 발열 반응에서는 이 부분만이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데, 흡열 반응에서는 어차피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이 전체요, 이 바닥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흡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니까,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흡열 반응은 여기서 이게 아니라 전체대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서 이만큼을 더 흡수를 해줘야 되니까 흡열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발열 반응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주의하세요. 많이 틀리니까.